세라건축TV 1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먼저 시간에 이어서 다가구 건축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먼저 시간에 허가방 도면 갖고 사업을 했을 때 적자가 나는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잘못된 도면을 다시 설계하면서 어떻게 수익성이 발생하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보였던 허가방 도면이고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 정도는 평면에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3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으면 임대 안 되고요. 그 다음 문제가 뭐였냐면 3층으로 가볼게요.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안방인데도 드레스룸도 없어요. 요즘에 드레스룸 없는 안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방에 가구 배치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실에서 보면 문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보여요. 산만한 평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평면에서 좀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평면 계획의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면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이 지혜를 플러스 마이너스 땅 높이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땅 높이에서 지금 9m까지밖에 안 올라갔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토지를 분석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를 이 건물은 못 찾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도면의 문제점을 아까는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평면 계획에서 엘리베이터가 없었고요. 3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3룸 정도 되는데 드레스룸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주방 공간에 가구 배치가 불합리했고요. 그 다음에 3층 같은 경우는 방 1, 3, 4는 거실에서 다락 문만 보이니까 얼마나 정신없겠습니다.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주방 크기에 비해 배치 계획이 불합리한 것들, 이런 부분들, 기존에 잘못됐던 부분들을 다시 바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단면 계획.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땅은 현황 예배를 반영하지 않아서 높이 완화를 못 받았어요. 더 질 수 있는데 못 지게 설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면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면 거꾸로 하면 돼요. 잘못된 거를 다시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 현황 레벨을 반영해서 건물의 높이를 더 찾을 거고요. 일하는 지하층도 파볼 겁니다. 지하 1층도 파볼 거고, 또 하나는 지하 없이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락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평면 계획은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설치할 거고요. 안방에 드레스룸 확보할 거고, 주방 공간에 가구 배치할 거고, 단면 마찬가지로 현황 레벨을 반영해서 최대한 높이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다가구가 될지 다중주택이 될지 도면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가장 좋은 건물로 본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토지를 법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게요. 보시는 파란색 땅이고요. 나머지 주소와 민감한 부분들은 개인정보를 위해서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이 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평지붕으로 갈 경우는 8m까지 밖에 못 올라갑니다. 경사지붕으로 하면 12m까지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경사지붕으로 해야 되겠죠. 12m까지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무려 4m를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굳이 평지붕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겠죠. 잘못된 도면 일면 허가방 도면에서 보는 평지붕은 아니에요. 삼각지붕인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 공간 한 80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공간은 버려지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의미 없이 박공지붕 할 이유 없습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해서 공간을 찾는 게 낫겠죠. 그 관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땅의 특성은 표시한 것처럼 A, B, C가 있는데 허가방 도면에서는 A를 기준 땅 높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땅바닥 높이를 본 거고요. A와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이 위쪽
위쪽에도 경사지가 조금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A와 B의 중간점, 그냥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중간점 정도를 대지 레벨로 계산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로 대지 레벨을 잡아서 설계를 하면 1번 건물 높이만큼 밖에 못 올라가요. 하지만 C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면 건물이 요만큼 B에서 더 올라간 것만큼 건물의 높이가 더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계층 정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익성에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 레벨을 단순하게 그냥 평지로 본 경우와 중간 정도를 가중평균 내에서 설계한 경우의 차이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허가방 도면에서 놓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땅은 개발 방향을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첫 번째는 다가구, 두 번째 다세대, 세 번째 다중주택인데 다세대는 일가구 다주택으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분양해야 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검토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사업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남은 게 다가구 주택하고 다중주택 요 두 가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뭔지, 다세대 주택이 무엇인지, 다중주택이 무엇인지는 추후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이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방향은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 두 가지 컨셉을 놓고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위한 도면을 작성을 한 거고요. 세 가지 타입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토지 평균 높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C에서 C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의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중평균을 계산한 수치로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안은 지하도 파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파고요. 1층, 2층, 3층, 다락방까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지하 1층 하나, 둘, 셋,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검토를 다가구를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이 생각보다 효용성이 없어서 다른 안으로 합니다. 1층, 2층, 2층도 마찬가지로 A안, B안, 그 다음에 3층 평면도 있고요. 다락방을 이만큼을 만든 주인세대 다락방이 있는 타입으로 다가구 2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중주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층에 하나, 둘, 셋, 넷, 네 가구씩 1층에 네 가구, 2층에 하나, 둘, 셋, 네 가구, 3층에 주인세대, 그 다음에 다락방으로 구성된 세 가지 평면하고 도면을 가지고 이제 수지 분석할 거예요. 어떤 평면이 수익성이 더 좋게 나오는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도면은 말 그대로 이거를 계획 도면이라고 합니다. 계획 도면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들어갈 거다라는 것만 갖고 사업 수지를 낼 수 없어요. 큰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로 두 가지, 다중주택으로 도면을 그려봐서 지하실도 놓보고 수지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이 땅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계획 도면을 먼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지 분석하고 가장 좋은 수익성이 가장 좋은 건물로 본 설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안 하고 바로 본 설계부터 들어가니까 미스가 나고 허가방 도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 도면을 세 가지로 그렸으니까 마찬가지로 수지 분석도 세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다가구 1안, 2안 두 가지 할 거고요. 다중주택으로 한 가지 수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분석하기 전에 다가구는 수익성이 없다. 맞습니다. 수익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자, 다가구를 짓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 땅을 갖고 있거나 건물이 노후돼서 신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토지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건축비만 갖고 하면 되니까 그나마 수익성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조금은. 거의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땅을 매입해서 집까지 짓는다? 실질적으로 수익성 없습니다. 짓는 노력에 비해서 인건비도 안 나오실 거예요. 다가구 수익성이 좋다라는 말은 아주 드문 경우니까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이 가장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면적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평 이상 건축 못 하고요. 3층 이상 못 져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커봐야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땅을 또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래저래 요건 자체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건 단독주택도 아니고 공동주택도 아니고 중간에 낀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임대료가 예를 들면 아파트를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이고 다가구 100만 원이다. 여러분 어디 사실 것 같아요? 100%다 아파트로 가죠. 아파트보다 현저하게 임대료가 싸면 그나마 임대는 되겠지만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파트보다 시공비나 토지값이 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와의 경쟁력에서 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괜찮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사실 고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수익성이 좋다라는 부분은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먼저 다가구 일환에 대한 수지 분석을 하기 전에 도면을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 주차장 뒀고요. 그 다음에 지상 1층에 한 가구, 지상 2층에 한 가구, 그 다음에 주인 세대입니다. 여기가 주인 세대 있고요.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 이 부분에 대한 수지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지하 주차장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있고 1층, 2층 임대 줄 거고 주인 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지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수지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상 1층과 지상 2층은 21평형 다가구 두 세대로 임대를 줄 거고요. 3층은 주인 세대가 사용합니다. 임대보증금은 22평 정도 주변 조사를 했더니 1억 7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지상 2층도 마찬가지로 1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익은 3억 4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비부터 설계비, 감리비까지 해서 토지비 제외고요. 총 투자 비용의 합계는 6억 3천 4백만 원 정도 됩니다. 일단 공사비를 4억 4천 3백만 원 정도 빌려오는 거로 보고요. 1억 9천은 건축주 자기 자본으로 교달을 하는 거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 4억, 대출 받아온 4억 4천 3백에서 임대보증금 3억 4천을 뺐더니 실질적으로 대출 금액은 1억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면 1억에 대한 이자 1년에 3.2% 보면 1년치 이자는 330만 원 정도 되시고요. 11로 나눠보겠습니다. 11로 나눴더니 한 달에 27만 6천 원 정도 이자를 내셔야 돼요. 사실 이건 전세로 준 거니까 경상이익이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내 돈은 뺐으니까 내 돈 빼고 은행 돈 1억 빌려서 한 달에 이자 내고 하면 마이너스 3.2% 정도 수지가 적자가 나는 거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의미는 없고요. 나중에 매각했을 경우까지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 단순히 그냥 수치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집 짓고 은행에 집은 남았고요. 은행에 1억 빚도 남았고 매달 27만 원씩 은행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으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가구 이안에 대한 수지 분석을 하기 전에 도면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실 없고요. 1층에 주차장이 일부 들어와서 임대 면적은 축소가 됐습니다. 1층, 2층 A안, 2층 B안으로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3층 주인 세대, 다락방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단면으로 보시면 일조권 찾을 만큼 다 찾았고요. 주차장 있고 1층, 2층, 3층하고 다락방이 주인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인 세대만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 세대들은 평면하고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임대성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수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대수지 분석은 지하층 없는 타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건은 같습니다.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이고요. 지하 주차장을 빼고 일부 1층 면적을 할애를 해서 주차장을 놓기 때문에 1층 임대 면적은 19.47평으로 축소가 되고요. 2층 21평형, 주인 세대 마찬가지로 주인이 다락방까지 사용합니다. 임대 보증금은 면적이 줄어서 1억 5천 정도고요. 2층 1억 7천에서 임대 수입의 합계는 3억 2천이 됩니다. 공사비 쭉 하고요. 아무래도 지하 주차장 면적이 뼈졌으니까 공사비가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도 마찬가지로 절감됩니다. 총 투자 비용의 합계는 5억 6천 9백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은행에서 마찬가지로 3억 9천 8백 정도 빌려온다고 보고요. 1억 7천 정도는 건축주 자기 자본으로 보겠습니다. 3억 9천 8백을 임대보증금 들어온 비용 3억 2천을 공제하고 났더니 실대출 금액은 7,800만 원 정도 되시고요. 1년치 이자 3.2% 보면 1년에 250만 원 정도 되고 나누기 12달로 나눠봤더니 한 달에 납부하는 이자 비용의 합계는 20만 원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 있다 없다의 차이일 뿐이지 수익성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자 난다고 보시면 돼요. 약 3.2% 정도 적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가구를 두 가지 안을 해봤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다중주택으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 평균 가중 높이 계산했고요. 1층에, 지상 1층에 A, B, C, D 원룸 타입의 다중주택이 4가구가 배치가 될 겁니다. 지상 2층도 마찬가지로 A, B, C, D 4가구가 배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인세대는 다락방까지 크게 쓸 수 있는 면적입니다.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일조권을 찾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락방이 생각보다 높게 배치가 될 겁니다. 주인 세대가 주거 공간이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가구 1안과 2안은 임대사업 수지 분석을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중주택에 대한 임대 수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1층에 전용 면적 6평형 4세대 들어가고요. 지상 2층에도 마찬가지로 4세대에서 총 8세대 정도 임대가 될 거고요. 주변을 봤더니 6평형 정도 같으면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보증금의 총액은 1층 1200만 원, 2층 1200만 원, 2400만 원 들어오고요. 월 임대료는 세대당 3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씩 해서 총 한 달에 240만 원 정도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나머지 건축비는 조건은 같고요. 총 투자 비용은 5억 8천이고요. 4억 정도 빌려온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1억 7천은 건축주가 자기 자본으로 조달을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받은 거로 4억 6백에서 갖고 납더니 실질적인 대출 자금액은 3억 8천 2백만 원 정도고요. 연이자 3.2% 보면 1년에 납부해야 되는 이자는 약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 내시는 거고요. 임대수익 240만 원 벌어서 은행이자 내고 나면 약 138만 원 정도 이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수익률로 따져보니까 4.3% 정도 수익률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가구 1안과 다가구 2안 그리고 다중주택까지 도면을 그려보고 수지 분석을 해봤고요. 세 가지 타입 중에서는 그나마 다중주택이 수익성이 가장 안전하고요. 공실에 대한 염려도 없어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보다는 다중주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저희 의견이고요. 최종 판단은 건축주가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게 1안, 2안, 3안을 주는 게 어찌 보면 설계사무소의 당연한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린 이유도 있고요. 수지 분석을 한 이유가 뭐냐면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 분석을 잘해야 되고요.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접근할지를 미리 정해야 되는데
설계사무소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건축주분들도 기본적으로 공부는 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계가 어떻게 수익성을 저하시키는지, 이런 건물들은 나중에 매각도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설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허가방 도면 그리지 마시고 설계를 하기 전에 그래서 계획 설계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돈 주고 계획 설계 하세요. 계획 설계라고 해서 그냥 공짜로 시키는 게 관행처럼 되는데, 그러면 대충 분석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정당한 대가 주시면 됩니다. 그게 결국은 건축주분들이 보호를 받으시는 거예요. 설계사무실 입장에서도 더욱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분석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다가구 주택이 잘못된 경우를 갖고 수지 분석을 해봤고요.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꼭 허가방 도면 그리지 마시고 잘된 도면 그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